그러니까 젊은 친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책이 말은 안 해주지만 지혜는 줍니다. 이제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아, 죽으려는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희망을 끊어놓지 않고 살아보자. 제가 근데 사실 그 대표님 뵙기 전에 네. 그 책 나는 꿈꾸는 왕따였습니다. 그 책도 제가 다 읽었고 네. 또 지식센터로 월급 통장 만들기 책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좀 힘든 과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직접 어떤 일들을 뭐 유년기 또 청소년기에 겪으셨는가요? 저는 정말 꼴짝에서 태어났습니다. 전남 양광군 그 홍농읍 읍에서도 더 안으로 뒤로 들어가서 신성리 119번지라고요. 정말 마을에 한 4가구가 있었는데. 아, 4가구밖에 없는 마을이었어요? 네네네. 정말 작은 마을이네요. 네네네. 버스도 없었고요. 그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이렇게 걸어왔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태어났었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으셨어요. 어머님도 좋으시고. 근데 이제 제가 2살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불치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아프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러면 김 대표님 2살 때부터 아버님이 경제활동을 못하시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은 이제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막 술을 계속 드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 어머님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편분이 지금 요즘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기가 힘든데 심지어는 아버님이 경제활동을 안 하는데 아프기까지 하시니까 이제 집안이 완전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풍지박살 났다.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빨리 그 대학병원이라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용하다는 절을 막 다니다가 이제 막 굿도 하고 없는 돈에 빚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어머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입장에서. 그러다 이제 아버님이 술 드시고 쓰러지셨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몰랐어요. 어머님도 몰랐죠. 평상시부터 이제 누워 계시니까. 근데 평상시 10몇 년을 지켜보시다가 유독 좀 달리 보여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뇌출혈이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뇌에 좀 다치셔가지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뇌 수술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정말 사춘기 때는 이제 유독 저의 전적상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형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온 겁니다. 네, 형님이. 네. 근데 엄마는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아버지 신경 써야지 형이 사춘기가 왔는데 신경을 못 썼는데 형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워 계시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근데 형이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 했던 거죠. 내색하지 못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제 형이 사춘기가 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반항하니까 엄마가 이제 홧김에 이제 혼냈는데 형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막 죽을까 말까 고민할 때 엄마가 그래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뭐 한 10명한테 전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데 엄마조차도 혼내니까 형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형님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네. 근데 그 현장을 제가 다 봐버렸어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저도 트라우마가 생기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저한테는 정신적인 주주가 형이었거든요. 형이 학교 갔다 오면 농약분 주워가지고 하면 제가 종부미 부대가 있어요. 그때는 뭐 찢어지지 않는. 그러면 하나 주스면 30원. 형이 토끼도 키우고 정말 가장처럼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프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던 형이 이제 생을 마감하니까 이제 그때 제가 사실 완전히 트라우마가 오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네네네. 왜냐면 저한테는 형이 이제 정신적인 지주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힘든 과정에서 사춘기가 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불쌍해 보였는데요. 사춘기가 오니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밉더라고요. 원망스럽고. 왜냐면 이 하고 많은 집 중에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엄마를 되게 원망하고 저도 사실은 이제 형이 이제 자살한 행동을 저도 따라 하려고 한 2번을 시도를 했었어요. 실은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렸던 이유가 이제 제가 내과를 갔어요. 이제 엄마 앞에서는 내가 자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막 그 친구들이 바닷가 쪽에 있다 보니까 막 애들 뒤에 학교 뒤에 무기고에 불러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럼 우리 김 대표님이 역시 그런 학교 예. 폭력 그 예, 피해자이시네요. 예. 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일진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진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학교의 짱들이 좀 괴롭혔어요. 네, 막 겁도주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아빠도 없지. 저는 형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이야기하면 혹시나 걱정할까봐. 어린 마음에. 네, 네. 그래서 엄마는 그런 여유조차도 없으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그냥 어차피 한번 그냥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제가 그때 농약병을 들었거든요. 시골에 네. 이제 많은 게 농약이잖아요. 네, 네, 네. 병을 들고 딱 이제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생각이 나냐면 형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나도 약 먹고 죽으면 우리 엄마는 제정신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아, 죽으려는 용기가 있으면 이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살아보자.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지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어머님 저는 학교 안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찾아다녔어요. 빨리 네. 기술을 배워서 네. 우리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 직업훈련원을 가가지고 이제 진짜 항공학교, 항공 직업훈련원, 항공정비사들은. 네. 그래서 뭐 기술은 또 돈을 빨리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뭐 스펙이 좋지도 않고 뭐 학연 지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한테는 오로지 엄마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저를 믿고 응원해 주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을 선택하려 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엄마가 그때 당시는 최고 엄마가 싫어서 엄마가 시키는 걸 반대로 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사춘기 때. 그래서 직업훈련을 간다고 끝까지 우겼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씀에 그래서 이제 제가 법성의 상고를 선택해가지고 상업고등학교에 3학년 2학기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상고를 들어가서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 현대건설 하도급업체 영광원자력발전소 거기서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급 타면 다 100% 저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군대 가기 전에 4천만 원 모았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4천만 원을 모았어요? 네, 4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 약 3년 정도 네. 시간 동안에 4천만 원을 모았어요. 네. 참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가려고 4천만 원을 모아가지고요. 어머님이 이제 시골에 이제 집이 너무 허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집이다 보니까 30년이 넘어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집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짓게 된 거죠. 이제 4천만 원 중에 2,500만 원은 어머님 집 짓는데 집을 지어드리고. 네. 네네. 그다음에 1,500만 원은 그때 이제 어머님 여동생이 돈놀이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1,500만 네네. 예, 돈을 네. 지금 말하면 사채인데 네. 1,500만 원을 좀 2부 이자를 한 달에 주겠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어머님이 생활비는 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 동생한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네. 계약서 하나도 안 쓰고.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한테 투자했는데 첫 달 30만 원 받고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주셔가지고 지금도 1,500만 원이 그게 벌써 한 20 몇 년 전 얘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부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을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모가 돈 이렇게 투자한 거 돈 달라고 했는데 1,500만 원 중에 500만 원 준다 그랬는데 300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차를 계약을 했죠. 왜냐면 출퇴근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는 오토바이도 또 위험하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차를 300만 원에 계약하고 보험을 중고차. 네네. 보험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모가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400만 원만 줄 거예요. 보험을 못 넣었어요. 종합보험을. 네네. 근데 차를 이전하고 14일 되기 전에 친구가 이제 갑자기 차를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잠깐 내가 조수석에 타고 친구가 운전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차 사고로 일으킨 거죠. 상대편 차. 아니 이제 제 차, 제가 이제 어머니 돈을 아끼려고 네네. 이제 제가 연령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네네. 보험료를 아끼려고 어머님이 차 주고 친구가 갑자기 차를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빌려준 거죠. 그리고 제가 옆에 네. 그냥 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그 친구분이 그때 사망하신 거예요? 아니요. 운전했고요. 네. 이제 오토바이가 추월하려고 와서 오토바이가 차를 부딪히고 차가 오토바이가 할머니 승강장에 있는 할머니를 덮치셔가지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식약목에 안 들어가는 거지만 실제 이제 그 사망 사고다 보니까 이게 바로 돌아가시면 뭐 형사인데 뭐 2주 지나서 돌아가시면 그게 또 형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이 차 주고 친구가 운전했기 때문에 두 분 다 구속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친구한테 차 빌려준 죄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구속될 수도 있고 친구가 구속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정말 그때가 인생에 있어서 그게 몇 와. 년도인지 기억하세요? 몇 살 때인지? 군대 제대하자마자니까요. 제가 7살에 학교 들어갔으니까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최대 위기였었죠.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뭐 경찰서 가서 조서 받고 법정에 가서 증인까지 쓰고 이렇게 해서 다행히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구속 안 당하고 친구도 이제 뭐 합의로 잘 끝냈지만 그때 당시 생각하면 저는 정말 아찔하네요. 지금 네.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네요. 아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든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잘 이겨냈고요. 제가 아마 그때 위기였었는데 계속 한 달째 술만 먹었어요. 왜냐면 친구도 힘들어졌지, 엄마는 막 법적 구속되니 안 되니 막 또 할머니는 또 어떤 할머니는 네. 사망하시고 또 누구는 하반신 마비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한테도 가서도 사죄는 했지만 그 할머니가 또 암 말기시긴 했지만 네. 저는 너무 이제 차 한 번 빌려준 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요. 제가 그게 만약에 저희 친할머니라고 했을 때에 대한 그런 아픔들 또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물론 그 버스가 있는데 1차량이 추월하고 2차량이 또 추월하다가 이렇게 같이 과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 친구도 정말 어린 친구인데 학교 갈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그냥 술만 먹고 제정신이 아니처럼 하다가 이제 희망조차도 없었죠. 왜냐면 그러죠. 네. 나는 이 일이 있었으면 차도 안 빌려줬을 거고 뭐 사람이란 게 뭐 저희 어머니 그러잖아요. 호랑이 물어갈 줄 알면 애기 산에 안 업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동안 막 방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딱 와가지고 한 번은 내가 너무 이제 페인처럼 있으니까 야, 네가 결혼해가지고 가정이 있고 애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라. 지금 너 혼자니까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어.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그때 막 한참 울었어요. 아, 엄마가 그래도 참 그러잖아요. 부모는 누구보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제가 그 사고 나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엄마 걱정할까 봐. 네. 근데 경찰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어머님이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고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고 법원까지 가서 증인까지 해서 그 과정들이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어떠한 좀 사업하다거나 뭐 어떠한 뭐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그냥 뭐 빙산의 일각처럼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 아주 최악의 너무 힘든 일을 네. 예, 진작에 어려서 경험하셔서. 네. 네. 김 대표님 제가 책을 보니까 네. 김 대표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책이 3권 있다고 네.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책은요. 제가 꿈 넘어 꿈을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 넘어 꿈의 고동희 사장님 책을 읽고요. 이분을 꼭 만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꿈 넘어 꿈이 없었습니다. 네. 빨리 꿈 그냥- 넘어 꿈.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사업해가지고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는데 고동희 사장님을 책을 읽고 나서 꼭 만나고 싶어서 아오모리 명상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고동희 사장님 덕분에 꿈 넘어 꿈이 없었는데 내 꿈 넘어 꿈을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꿈꾸는 다락방. 읽다 보니까 이지성 씨가 쓰던 걸 봤는데요.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다 이루었던 거를 실제 사례를 실천편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을 뛰게 됐거든요. 꿈꾸는 다락방. 네. 네.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윤관아, I can do it. You can do it. 뭐 하면서 이제 막 자기 암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게 월트 디즈니라는 분이 거기 사례가 나옵니다. 네. 돈이 없었는데 교회 다락방에 잤는데 그 쥐구멍에서 생쥐 한 마리가 나온 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미키마우스의 시작이다. 네.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대한민국에 또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윤성주 씨가
뭐 월세 살았었는데 나는 강남에 집을 살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 샀던 사례들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꿈꾸는 다락방 실천 편을 보면서 했었고요. 이제 세 번째 영향을 줬던 거는요. 열정으로 경영하라, 성공으로 경영하라. 진대지 장관님 책이 저한테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박사까지 정부에서 다 대학금 등록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됐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50분 대화 내용 중에 딱 5분에 가슴을 뛰게 했다고 해요. 장관 자리 대단하니까 월화했으면 안 왔을 건데 앞으로 그 정통부에 와서 5년 뒤에 10년 뒤에 국민 먹을 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거기에서 가슴을 뛰었는데 삼성전자 대표이사 시절에 한 5개월간인가 있으면 스톡 옵션이 있는데 지금 따지면 3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그분은 이제 너무 감사했던 게 이건 회장님이 늘 그랬대요. 성공한 거래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박사까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라돈으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저 같으면 그만 안 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통부 스톡옵션을 포기하고. 네, 정통부의 급여에 자기 삼성전자 연봉이 15일도 안 된대요. 그 급여가. 근데 돈을 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진대지 장관님의 열정으로 그냥 성공으로 책을 읽고 제 또 가슴을 뛰게 해서 제가 이제 가슴 속의 멘토로 생각을 해서 책은 제가 한 100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3권을 딱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는 고도원 이사장님의 꿈 넘어 꿈, 두 번째는 이제 꿈 넘어 꿈, 네, 꿈꾸는 다락방의 실천. 꿈꾸는 다락방. 네, 세 번째가 열정으로 경영하라. 열정으로 경영하라.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꿈을 갖게 됐고 꿈 넘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책을 안 읽었으면 요로족이 됐을 겁니다. 그냥 돈 버는 대로 계속 썼었겠죠. 여행도 가고 있으면 있는 대로 무소유로 갔겠죠. 근데 제가 이제 꿈 넘어 꿈을 갖게 된 거는 책을 통해서 갖게 되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책이 말은 안 해주지만 지혜는 줍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살아 계시는 멘토분을 그분들은 책에서 안 나오는 얘기,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좋은 분들, 그러니까 그 철광한 카네기 그분도 부자가 되려면 부자 동네에서 살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자들은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목표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잘 됐다, 시행착오 했다. 근데 시행착오를 남 탓 안 합니다. 내가 결정하니까 내 탓.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훌륭하신 멘토님들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만나고요. 아니면 내가 돈이 없으면 부족하면 열심히 알바해서 벌어서 최고의 가정 등록하다 보면 거기에 또 훌륭하신 멘토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는 유대인에서 희망을 봤어요. 젊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유대인보다 IQ가 높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100년 전에 난민이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엘빈 토플러가 그랬잖아요. 사회물결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는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세계를 지배할 거다. 뭐 이런 애언을 하잖아요. 저는 5의 물결, 6의 물결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분들이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유대인을 뛰어넘었으면 저는 좋겠거든요. 유대인이 나라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그럼 기반이 돼 있는데 대부분 나한테는 기회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금융 경제를 공부하면 부동산은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래서 저도 행동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으로 시드머니 만들었으니까 2.0에서 꿈 넘어 꿈은 이제 제가 시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 주에 17,000평 땅을 양평에 샀어요. 네. 근데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인데 제가 다 투자하지 않고 또 뒤에서 도와주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네. 저를 또 네. 믿어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17,000평 중에 한 1,000평 정도는 제 어머님, 사랑하는 어머님 타운하우스 지어서 이제 저하고 어머님하고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맞잖아요. 인생에 제가 삼성생명 광고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일하는 시간은 몇 년일 것 같아요, 총장님? 한 3, 40년. 네. 네. 잠자는 시간이요. 역시 또 그 정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가족과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방향이 좀 바뀌었던 게요. 영순이가 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일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있는 시간이 1년이 안 되더라고요. 제사상에 금덩어리를 뭐 100억을 올리면 뭐 할 겁니까? 1억을 올리면 뭐 할 겁니까? 살아계실 때 어머님
식사 대접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너무 금융 경제도 쫓지만 가끔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자리 잡을 때쯤이면요 부모님은 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거를 좀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정말 너무 훌륭한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은 김 대표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말을 하고 행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행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어머님을 위해서 본인이 귀하게 군대 가기 전에 당시에 모았던 정말 전 재산 4천만 원을 그중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어머님께 고향 영광에 집을 지어드린, 또 나머지 1,500만 원 갖고 어머님이 수입 갖고 생활하시라고 그걸 또 이제 해드렸던 그런 분이 이제 또 시행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그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한 곳을 어머님 새로운 집을 양평에 만들겠다고 하는 그 진심이 느껴지고요. 지금도 성공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성공하실 것 같고 이 세상 후배들을 위해서 또 나이랑 관계없이 많은 깨달음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계속 잘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